산재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과로를 해야 산재가 인정될까요? 이런 질문 올려주셨었는데요. 산재가 인정되는 과로에는 급성과로, 단기과로, 만성과로가 있습니다. 급성과로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뇌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거나 중요한 작업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 인정되고요. 단기과로의 경우에는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 양이나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%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나 책임,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바뀐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장기과로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서 과중한 육체적,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12주간의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을 하고요.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 양이나 강도를 고려해서 장기 과로를 인정하게 됩니다. 따라서 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.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역시 장기과로인데요. 이 장기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자의 근로 환경하고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꼼꼼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.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도 간호사로 근무하던 분인데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근로 시간은 과로 요건, 그러니까 일주 평균 60시간에 해당되지 않았죠. 그런데 퇴근 후에 집에서도 계속해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. 노트북 가지고 가셔갖고 노트북 펴놓고 계속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병원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그 노트북 관련 증거를 제출을 해서 장기 과로를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이 과로가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쓰러지신 경우인데 절대 근무 시간이 60시간이 안 돼서 장기 과로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 전에 업무 관련해서 관련 자료의 수집을 잘 하신다면은 과로를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동영상 댓글란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